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230, 230회가 됐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100년 전 상황인데요. 1920년 1월 17일 날 외국 하면은 일본이겠죠, 당연히. 외국의 이사단의 감미, 스펜독감에 걸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체로 봐서는 대부분 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그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뭐 내지라고 표현을 하지 외국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외국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매일신보가 아니라 독립신문. 그러니까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상해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국이 아니라 그 외국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외국이라거나 외놈나라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단의 감모에 대한 소식이 우리나라 독립신문에 나옵니다. 먼저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 들어와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됩니다. 11월 말부터. 그랬다가 이제 퍼져나가죠. 뭐 평양, 경성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대구 이런 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참고를 해서 동경이 그랬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일본 상황에서 이제 1월 17일 날 기사 내용입니다. 자, 신문을 보면요. 외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온 독립신문이기 때문에 이래요. 외국, 그러니까 그 외놈 나라, 그러니까 외국의 군대, 그러니까 일본 군대에서 감모, 스페인독감이 걸렸다. 5일간에 걸쳐, 5일 만에 사망자가 1,500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독립신문 하면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신문은. 쉽게 말하면은 1890년대, 96년에 창간한 서재필의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의 특징은 독립신문에서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태극기들은 걸어놓고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요게는 이제는 그 독립신문에서 이제 대한제국 때 세워지고 계속 활동을 하다가 1899년 몇 년 활동하다가 돈이 없어서 폐간이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지만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3.1운동 당시에 1919년도 8월에 창간이 됐다. 몇 년 하다가 또 이것도 재정난으로 폐간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근데 특징은요. 여기서 독립신문은 독립신문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죠. 이거는 상해 겁니다. 임시정. 자, 서재필의 독립신문은 한글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고요. 이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은 한문으로 독립신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제. 그리고 요 당시에는 이제는 무료 배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난에 휩싸여서 결국은 나중에는 일주일에 2번 냈다, 나중에는 한 달에 1번 냈다 해서 결국은 폐간되는,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그러니까 독립신문, 상해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외놈이라는 편이 나오겠죠. 그래서 외국이라고 나온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외놈 군대에 외국인 일본 군대에서 감모, 스페인독감이 걸렸다. 5일간의 사망자가 1,500명이더라. 그러니까 일본 군대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일단은 독립신문에서. 왜? 외국, 일본에서의 제2사단 관내에는 유행성 감모, 스페인독감이 창궐 했다. 요건 이제, 좀 이따 설명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제 센다이 지역이, 그러니까
일본의 군대의 특징은 그 지역에 옛날에 이제 그 봉건제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단 이름을 따고요. 1사단, 2사단 그 지역에 그리고 군인들이 그 지역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 전라도다, 경상도다. 그러면은 경상도의 사단인데 경상도 사람만 가는 거죠. 전라도에 사단이 있으면 전라도 사람만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단에서 뭐 아무 사단이나 이렇게 혼재가 되잖아요. 출신인지 상관없이.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단에 들어갑니다. 편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각 사단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센다이 지역에서만 최근 5일간의 사망 환자가 1,500명이더라. 이런 얘기는 센다이 지역.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 동경보다도 한참 더 북쪽이죠. 위에 있는 요 지역이 이 사단이 여기서 이제 모태가 돼서 이제 창건이 이제 군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 예를 들어서 뭐 오사카다 여기 군대는 이제 그 사사단이 여기에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군단별로 이제 사단별로 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연할 조짐이 있으면,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오히려 만연할 조 있음으로, 조짐이 있음으로, 조사를 뺐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있으므로, 해당 군단, 해당 사단의 군 의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해당 그 사사단에서는 고심하고 예방 중이라고 하더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사망하고 하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1,500명이면, 그죠? 그런데 이 기사가 독립신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게 상해 임시정부의 능력으로서 진짜로 그 일본에 그 첩자를 보내서 알아낸 거냐? 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며칠 전에 1월 10일 날 기사에 이미 나오거든요. 매일신보에. 즉, 그 매일신보에 내지에도 아까미 청글되고 오게 센다이, 그러니까 선대에서 1,500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본에 특파원을 보내서 스파이를 보내서 취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매일신보에서 서울에서 출판된 신문을 보고 그거를 재편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신보에 나오는 요 신문기사 이외에 새로운 정보 하나도 없어요. 독립신문에는. 다시 말하면은 매일신보, 그러니까 에서 나온 신문을 가지고 짜집게 한 것이지 결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그리고 매일신보 먼저 나왔고 그러면 며칠 전에 나온 신문을 보고 독립신문에서 인용을 했구나 라는 거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추정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황이나 그다음에 신문사의 능력, 독립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도 뭐 일본에 특파원을 보낼 정도의 능력 가지고는 아마 물음표가 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신보의 내용을 가지고 짜집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1월 17일 날 임시정부에서 나온 독립신문이 있었더라. 물론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그 대한제국 때 나온 신문도 있었다. 서재필 박사가 만든 독립신문도 있었는데 요거는 임시정부에 나온 독립신문에 왜군의 동향이 실렸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독자적인 정보 능력으로 실은 게 아니라 서울에서 나온 매일신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한 것이다. 근데 인용했단 말은 자존심 때문에 안 넣고 그냥 짜집기를 한 거죠. 자, 안타까운 얘기죠. 뭐 그 당시 상황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 사단이 그 선대 지역에 그 주둔 사단이었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걸로 봐서 어쨌든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독립신문을 내면서 일본 군대 상황도 비록 인용한 거지만 그 짜집게 한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활동을 한 것이다 라고 좀 보이고, 또한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 외놈 군대라는 표현을 신문에 당당하게 썼다. 우리로서는 뭐 당연한 입장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1월 17일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